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인데, 가장 큰 틀만 먼저 설명하고, 뒤에서 좀 세부적인 거 설명할게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 이게 1차 부등식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이라든지, 아마 방정식에서 한번 공부를 하긴 했었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구간을 나눠서 풀어라. 구간을 나눠라. 구간을 나눌 때에는 경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뭐에 대해서 딱 나눈다는 거. 그래서 경계를 어떻게 잡으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 그렇지. 절대값 안 이쪽 이 숫자가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이것이 0이 되는 x가 쉽게 말하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앞에서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건 좀 이따 이제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틀이야. 우리가 부등식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번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자.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죠,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구간을 나눠야 되겠지? 절대값 안이 여기에 되게 하는 숫자. 뭐가 있어요? 2x 빼기 1이 0이 될 거니까 x는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잡아서 2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 같다는 표시 때문에 이제 이들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경계선이 처음 나왔을 때 같다는 표시를 넣어주면 좀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 이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겠어? 그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x는 2보다 작다 나와. 근데 이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지금 한 거기 답이 이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만족한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이상 나오고 2보다 작다 하니까 공통인 범위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일 때의 답은 뭐가 되냐면 x는 2분의 1 이상 얼마 미만? 그렇지, 2 미만. 이렇게 풀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x가 뭐보다 작을 때? 그렇지,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봐야 되겠지. 경계선을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게 되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안에가 음수가 되잖아.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나올 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2가 되고,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수직선상에다 표시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지. 따라서 공통인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거의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종적인 답을 구해봐야지. 최종적인 답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가 수직선상에다 표시해보면 2분의 1 이상이 되면서 2 미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2분의 1 미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요 가운데가 어차피 우리가 답은 하나만 속해 있어도 답을 다 쓰면 되는 거지.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것 또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현재 2분의 1이 딱 메꿔져 있잖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딱 메꿔져 있지.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 범위가 전체적인 답이 되더라. 그 말이야. 하나만 들어가도 무조건 우리가 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정석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지. 정석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풀었다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인 풀이법이긴 하지만 답지도 약간 이렇게 안 나왔었지.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두 가지를 외워주고 가야 되거든. 뭐냐,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풀이하는 방법과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요거에 대해서.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a는 당연히 숫자고 0보다 큰 숫자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x는 a보다 크든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문제를 수업에 나갈게. 크면은 큰 수보단 크고 작은 수보단 작다. 오케이? 작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큰큰 작작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큰큰 작작. 큰 수보단 크고 작은 수보단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수 사이에 들어가고, 작으면 이제 여기 2차 부등식에서도 이런 용어를 한번 듣긴 될 거야. 뒤에서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미리 한번 이 용어는 보고 가도록 하자. 큰 수보단 크고 작은 수보단 작다. 그렇게 딱 외워두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자, 1번 문제 봐볼까? 1번 문제 다시 한번 봐볼게. 2x 빼기 1의 절대값이 현재 지금 3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성질에 이용해? 밑에 거 이용하지, 밑에 거. 요거 전체를 하나의 x로 보는 거야. 그럼 2x 빼기 1이란 건 뭐와 뭐 사이 있어? 마이너스 3과 3 사이 들어가고, 양배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넘기면 4 나오겠지. 따라서 x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온다? 2까지 나온다. 이렇게 답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요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자. 두 번째 문제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자. 먼저 첫 번째 거.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거? 큰 작작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x 빼기 1이라는 숫자가 3보다 크든지 또는 x 빼기 1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풀면은 x는 4보다 크든지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걸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절대값 x 빼기 1이 5보다 작다. 그러면 x-1은 뭐하고 사이 들어가야 돼? 요 성질 있지? 자, 그러면 밑에 거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x는 어떻게 나오겠어? 넘기면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 들어간다. 이제 최종적인 답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지. 답은 뭐가 돼야 돼?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돼. and 그리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이잖아. 연립부등식.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동시에 만족한 걸 찾아주게 되면 위에 거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아래 거의 답은 어떻게 나왔죠?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있죠. 따라서 공통인 범위는 어디 나와? 그렇지? 이거 또는 이거. 답이 있어 두 구간으로 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절대값 있죠? 요 풀이 거.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 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념을 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A가 뭐라고? 숫자라고, 숫자. 이 뒤에가 숫자일 때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외우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걸 알고 있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서 다음 거 한번 봐보자. 자, 왜 선생님 아까 지금 앞에서 숫자란 걸 강조를 해줬냐면, 이거 두 개만 더 할 거야, 선생님이. 왜 숫자란 걸 강조해줬냐면, 요거는 보면 알겠지만 뒤에가 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 쓸 수 있는 공식이 없다라는 거지. 그 공식이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 거는 경계선이 뭐가 나와야 될까?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x가 경계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한 구간, 두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자. x가 얼마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1. 경계선, 같다는 표시는 처음 그 경계선이 나왔을 때 같다는 표시 넣어주는 게 안 헷갈리고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안의 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3x 플러스 5. 넘겨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넘기면 4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서 2 미만이, 마이너스 2 미만, 잘못 썼다. 미안하다, 얘들아. 다시 할까?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서 마이너스 2 미만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현재 지금. 근데 보니까 뭐야, 이거는? 공통의 범위가 있어, 없어? 당연히 공통 범위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제 2번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겠지? x 플러스 1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은 이 안의 값이 음수가 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3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네. 그럼 공통을 만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도 작다. 이렇게.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어디로 나오겠어? 그렇지. 여기 이 부분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1번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넘겨서 또 2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번 문제는 지우개 선생님이 2번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2번 문제도 경계를 나눠야 되는데 요거는 절대값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아침에 경계를 나눌 때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숫자가 경계선이라 그랬지? 그럼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니?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따라서 구간을 몇 개로 나눠야 되냐면 하나, 둘, 세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x가 얼마 이상? 3 이상일 때. 여기. 그럼 요거는 당연히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지. 3보다 큰 거 넣어봐. 한번 x에다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2x가 나오고 넘기면 8. 따라서 x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그러면 3 이상이면서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공통으로 만족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최종적인 답은 1번 답이야. 1번. 이거 지금 첫 번째 이 경우. 첫 번째 경우는 x가 4보다 크다가 일단 첫 번째 거로 나오겠네. 그럼 두 번째 거 들어가자 이제. 두 번째 건 이 사이로 봐야 되겠지? 같다는 표시는 경계선이 처음 나오게 되면 같다는 표시 넣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안의 값은 당연히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대로 벗겨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은 뭐야? 숫자 넣어봐. 양수로 나오지?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선생님이 그대로 나오라 그랬지. 양수일 때 절대값 푸는 건 없어지고. 따라서 4는 6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 봐줘야 되겠네. 세 번째 거는 이제 어떤 거에 해당할까? 그렇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건 뭐로 나오겠니? 음수로 나오겠지?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어봐봐. 그럼 당연히 뭐로 나오겠어? 양수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넘기면 4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제 최종적인 거는 하나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곳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작으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거에 답에 해당하는 건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야 돼? 이거이든지 이거이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4보다 크든지 또 하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이렇게 답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방정식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야, 선생님이랑. 뭐냐면 구간을 나눠야 된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구간을 나눌 때 숫자,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정하냐?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그 경계선이 된다. 그것까지 딱 기억을 해놨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풀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지금 박스 쳐놨던 이 내용 있죠? 이거 확실히 외워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를 딱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 한번 내용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